먼저 기동민 의원님 그 큰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분야에 그 발표를 이제 내드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위성건 의원님 그 농림부에 있는 그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대표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발제자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이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어떤 안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강아지한테 그 잘했다고 건포도도 던져주고 또 가끔 뭐 포도를 먹다가 포도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아지들이 좋아합니다. 포도를 주면은 잘 먹고. 근데 이제 이 개가 포도를 먹고서 독성이 있어서 신장에 병이 생겨가지고서 급성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과연 그게 포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포도 속에 있는 농약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도에 대한 이제 독성을 개한테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원에 찾아온 개가 이 진짜 포도 때문에 독성을 나타낸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먹고 동시에 포도를 먹고서 독성이 일어났는데 그 포도라고 원인을 생각하면 치료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진짜 포도가 가능한가? 근데 그런 실험을 했는데 이 독성 실험이라는 것이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고 동물한테도 유용한 겁니다. 이 1979년에서 2015년까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자들이 83년만 제외하고 전부 다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동물 실험은 상당한 이제 인간과 동물의 그 복지, 건강에 유용한 그러한 이 일들인데 그렇다고 이제 아까 그 비디오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모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은 그 동물 수를 줄이고 또 동물 대신 다른 걸 쓰고 또 동물의 고통을 안 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실은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포도 독성을 비글을 가지고서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걸 꼭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 속에서도 이 비글이 나중에 개들이 나중에 그 포도 독성 때문에 독성에 오인이 생길까봐 실험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포도를 여태까지 독성이 있다고 보고한 최고 용량을 먹였는데도 4마리가 전부 다 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포도만 먹은 비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그 동물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통 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락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그때 그 4년 전 얘긴데 이 공고를 냈습니다. 비글을 분양을 받을 분이 있으면은 분양을 해주겠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추적을 해서 건강하게 사는지는 계속 추적을 하겠다. 이제 그런 단서 조건을 내고서는 비글을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마리가 전부 다 이제 분양이 됐는데, 근데 그때 분양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우선 법적으로 그 동물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실험 후에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는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러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대개 안락사를 시키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가 동물 실험이 끝나면 이제 안락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글을 양도하면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주가 저한테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거나 하려면은 제가 상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감염 실험을 했던 동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근데 그 개가 감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축주가 그거를 데려다가 기르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분양한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려를 많이 했는데 우선 분양받은 분들이 비인도적인 처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개를 가져다가 다시 실험에 쓸 수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는 식용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를 식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고 또 이 비글 같은 개들은 실험 동물로서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번식용으로 쓰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거는 이제 번식용으로 써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판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그 문제들 때문에 함부로 그 비글을 분양하고 막 그러는 그 일들이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생생한 포도만 먹은 개를 안락사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전부 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그 IAC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 조회를 한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연구와 교육 시험에 이용됐던 동물이 실험 종료 후 반려동물로 입양될 수 있을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그 질문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그 건강하고 적절한 사회성을 보이고 연구에서 신체가 변형되거나 불구가 되었을 때를 제외한다면 기관의 재량에 따라 개를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 또 법적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입양된 것이 신뢰할 수 있으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연구원의 동의, IACC의 동의, 수의사에 의한 동물의 건강 상태 확인 그런 걸 한 다음에는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직원이나 학생 또 일반적이지 않은 퍼블릭 그런 사람들한테는 분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러한 제안을 했고 그래서 IACC 총 295 단체에 질문을 해봤더니 뭐 해당 사항 없다는 답변도 있고 절대로 입양시키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고 38% 때로는 입양시킨다는 답변도 있고 또 잘 모른다 뭐 이러한 그 답변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입양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입양을 해서 그냥 잘 살고 그러면 좋은데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 문제들이 이제 파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입양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축산동물, 농장동물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애로 이제 또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가져가셔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건강한 동물은 IACC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하고 그 관련 기록은 전부 다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된 동물의 영구적인 의료 기록은 동물보호과에서 관리한다. 또 이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이제 입양 후의 관리 체제가 필요하고 한편 이러한 그 잘 육정된 그러한 실험견을 가져다가 번식견으로 종자동물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번식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동민 위원님께서 발제한 두 가지가 아주 잘 연계가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 잘 아주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2016년 동물종별 사용 실적을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6년에 287만여 마리의 실험 동물이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에 대한 이거 너무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개에 대해서만 나온 게 있는데 개 지금 저도 잘 안 보여서 모르겠네요. 근데 개도 한 상당히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개가 비글만 쓰느냐? 그게 아니죠. 시추도 쓰고 또 골든 리트리버도 쓰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그 시추에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추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시추 대신에 다른 동물 모델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시추가 있는데 시추 대신에 마우스 모델을 쓴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시추가 모델 동물이 된다면 시추를 그냥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지금 비글만 있는 게 아니고 시추부터 치와와 각종 동물을 대량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동물을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에 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실험 동물 공급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비글들은 전문 비글 사육 생산 업체에서 공급을 하지만 시추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그냥 몽그렐
그 잡종견이라고 하죠. 그런 동물들은 어디에서 그럼 구입을 하느냐?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구입하는 출처를 보면은 실험동물 생산회사, 또 외국 수입, 농장, 애완동물 사육장, 야생동물로부터 연구기관에서 서로 분양을 하거나 또는 개인 반려동물을 동물 실험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이 임상 시험에 자기가 제공되듯이 아픈 동물이 소유주가 그 신약 개발을 했을 때는 이걸 한번 써보자 그러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을 동물 실험에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또 도축장이나 냉동배아 같은 데서도 이러한 그 사체를 갖다가 이용해서 동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든 이 동물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유기견이나 유실견 또는 국가를 위해서 사육한 동물의 경우에는 쓰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 이제 그 금지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모든 동물 실험이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현실은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꽤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법에 보면은 최근에 법이 개정됐죠. 동물 실험을 한 그 화장품 원료나 재료나 그 물건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 물론 예외 조항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금지한 조항이 있고 또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 국가를 위해 사육한 동물은 금지한다.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동물의 배아나 또 인간의 배아를 섞는 행위를 금지를 시켜놨고 또 동물의 그 엠브리오를 사람의 자궁에다가 착상시키는 것도 금지해놨고 이제 그러한 그 금지 조항이 분명히 동물 실험에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만약에 시추나 뭐 그러한 동물을 이제 구입할 때 그냥 어디서 구입할까? 일반 애완견 판매소에서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서 쓰면은 어떨까? 법적 규제는 없는가? 먼저 그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동물이 취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에 적합한 종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적절한 수 그리고 최소한 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실험엔 이러한 그 원칙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법적인 그 근거를 보면은 그 실험동물 공급자는 식약처에 등록을 하도록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동물보호법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동물보호법에는 그러면 동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공급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그러한 동물, 반려동물을 그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림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 거죠. 반려동물의 공급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실험동물이나 전시동물 공급에 대한 규정은 농림부 법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실험동물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 목적으로 조류, 마우스, 래트를 제한한 한홍동물을 공급하는 동물 판매는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이웃나라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물 그 개나 뭐 그러한 동물을 갖다가 실험용으로 또는 전시용으로 그렇게 그 판매를 할 때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조류와 마우스와 래트는 제외돼 있습니다. 미국 농림부 법에는 마우스, 래트, 조류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뭐 이제 그런 동물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처나 판매처에서 구입한 개를 실험동물로 이용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우리가 애완동물 판매처에서 동물을 시추를 10마리 사서 그걸로 동물 실험을 했다. 위배되나요, 법에? 어떨까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동물의 사용 등
동물 실험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우수 실험 동물 생산 시설에서 또는 동물 실험 시설이나 우수 실험 동물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 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놨지 그거를 강제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완동물 판매처에서 동물 사다가 그냥 실험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겠죠. 근데 윤리와 법은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연구, 과학 그런데 많은 그 목적이 있고 그렇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의 윤리는 또 이렇게 막 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물보호법에는 이러한 그 실험 동물에 관한 동물 실험에 사용에 관한 법이 아예 없고요. 그렇다면 그 윤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연구 목적이 더 중요한가? 저런 윤리보다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 법은 물론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그 애완동물 가게에서 동물 사다가 동물 실험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나름대로의 인간과 교감을 갖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길러지고 그런 동물을 갑자기 데려다가 잔인한 독성 실험을 합니다. 그 개들이 그 감정이 없습니까? 개들도 다 감각과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그러한 그 처우가 반려동물에서 갑자기 실험동물로 변환되는 그러한 그 갭을 갖다가 우리는 인도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해주는 게 바로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이 반려동물 생산처나 판매처에서 그런 것들을 막 구입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실험동물 생산과 반려동물 생산 허가는 물론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류나 희귀 설치류 혹은 토끼, 특정 조류나 파충류 그런 그 일반적인 이 상업 실험동물 그 리소스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동물들은 할 수 없이 구입할 수도 있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반려동물 생산처나 판매처에서 동물을 구입하면 동물 학대의 잠재성이 있을 거고 또 퍼블릭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다음에 과학적으로는 그러한 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실험동물 리소스에서 구입을 했을 때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떠한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 비과학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제공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나라 미국의 법은 어떤가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미국 법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법들을 만들었을 테니까 보겠습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법입니다. 미국 동물보호법. 그래서 미국 동물보호법에 그 조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규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액트가 있고 레귤레이션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하위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위법이죠. 액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딜러의 라이센스 그 이제 전시자나 동물 판매자의 그 허가가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연구시설의 등록도 있고 또 개나 고양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시설에서 살 때 어떠한 그 제한이 있는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동물보호법에는 이제 동물 그 구입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그 규정이 이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미국 동물보호법의 그 근간을 이루는 목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동물보호법이라는 거는 뭘 의도를 하냐면은 연구시설이나 또는 전시 또는 애완동물이 인도적인 관리와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애완동물만 포함된 게 아니고 미국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 시설 또는 전시동물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이 운송을 하거나 뭐 운송 중이거나 그럴 때 인도적인 그 처치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딜러라는 건 뭐냐? 딜러라는 거는 상업 목적으로 동물을 사고 팔고 운송하고 뭐 그러는 그 사람들을 딜러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동물이라 하면은 여기에 죽은 동물, 살아있는 뭐 동물, 그런데 연구에 사용되거나 교육에 사용되거나 전시에 사용되거나 애완동물로 사용되는 그러한 동물들을 여기서 말하는 대상 동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애니멀이라는 건 뭐냐? 애니멀은 여기에 그 뭐 많은 동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 고양이, 원숭이, 기니픽, 햄스터, 토끼, 뭐 그러한 그 항원 동물인데 그런 것들이 연구에 또는 시험에 또는 실험에 또는 전시에 또는 애완동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을 여기에서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류와 레트하고 마우스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법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센스를 이 딜러나 엑지비터나 전시자나 그 판매자들은 이 실험동물 시설이나 전시나 또는 애완동물을 목적으로 해서 운송하거나 그것들을 갖다가 팔거나 그럴 때는 그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시설에서 개나 고양이를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규정을 해놨는데 연구 시설에서 개나 고양이를 살 때는 그 허가 받은 그 딜러에서로부터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아예 정해놨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과 이제 전시용 동물 또 실험 동물 그런 거에 대한 판매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팔도록 또 운송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미국의 우리나라도 법이 지금 동물 실험에 관련된 법이 동물복지법하고 또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하나는 동물복지법이고 또 하나는 퍼블릭 헬스 서비스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그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나라에서 보면 식약처에서 관장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법에 보면은 이제 리서치 익스텐션 액트라는 그 법 하에 이러한 그 프린시플 팔리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어딜 찾아봐도 또 동물 공급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 법 두 개 중에서 이 PHS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그런 법에서 관장하는 법에는 동물 공급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 판매업, 뭐 유통업, 동물 생산업, 전시업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이제 여기는 반려의 목적으로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려의 목적. 그래서 그 법에 따른 시행 규칙을 보면은 그 동물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 동물이라는 거는 집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데인데 개, 고양이, 토끼, 페렛, 기니픽, 햄스터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레트하고 마우스는 여기서 빼앗져 있네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레트하고 마우스는 여기서도 뺐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래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그러한 그 동물 생산업 그 신고자는 이러한 그 이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실험동물에 관한 법 여기에는 어떻게 또 돼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그 이 실험동물이란 뭐냐? 모든 척추동물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모든 척추동물을 다 포함합니다. 실험동물 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에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그래서 12조에 실험동물 공급자의 등록을 보면은 동물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일반 실험동물 공급처가 있고 우수 실험동물 뭐 공급처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 수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몇 가지 항목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모든 동물들을 실험동물로 사용되는 걸 다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돼지부터 지금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거는 돼지, 뭐 닭, 개도 비글만 하는 게 아니고 시추부터 많은 그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걸 여기서 다 지금 관장을 해야 됩니다. 식약처의 이 동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제 이렇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그 38조에 이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항목에 실험과 전시를 같이 놓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목적으로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또는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동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다. 미국이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다음에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은 그 동물을 척추 동물 전체를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제외된 마우스와 래트로 한정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동물 공급에 대한 항목을 식약처에서 동물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들을 다 하기는 좀 힘든 면이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약품 개발이나 그런 데서 사용자로서는 식약처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생산자로서 관리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기동민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의한 이 법은 상당히 그 인도적인 법입니다. 이 동물 실험 끝나고 건강한 동물을 그대로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분양을 시켜주자, 입양을 시켜주자 인도적인 법안이고 또 동물 실험이 무등록 공급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이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을 내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통과가 된다면 동물의 질도 높아지고 그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도 상당한 그 질을 높은 질의 그 동물을 이제 물론 가격은 상당히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소규모로 그 동물 생산을 하면서 실험 동물로서 판매하던 그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은 과학적인 목적의 향상과 또 이 반려동물로서 길렀던 동물을 실험 동물로 그렇게 판다는 그러한 그 비인도적인 그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험 동물은 철저한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번식되어야 하고 또한 고통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인도적인 처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 동물 공급자를 현재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가지고 출처가 불분명한 거 그런 것들은 실험 동물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험 동물 법에서는 실험 동물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마우스와 래트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그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고 꼭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데서나 사도 되지만 그냥 좋은 데서 생산한 걸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래서 꼭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외의 실험 전시를 목적으로 개, 고양이,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 등의 동물을 생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려를 목적으로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험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그 생산자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